플로리다 브레바드 카운티에서 자정이 막지난 시각 한 열대가 911에 전화를 걸어 침입이 진행 중이라고 신고하자 경찰이 한 가정집에 출동합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텐트웰브입니다. 어서 와. 알겠어. 왜 바닥에 피가 있어? Kizzler. 뭐라고? 괜찮아? 피나? 누가 피나? 경찰은 신고자이자 곧 용의자가 될 인물을 16세 줄리아 에글러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10대는 경찰에게 침입자가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브루스. 무슨 일이야? 왜 저 문이 부서졌어? 누군가 들어왔어. 구급대원 불러주세요. 바닥에 피가 있어요. 누가 피를 흘리고 있죠?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여기 있어. 안에 있어. 이봐. 내가 할게. 1033이었어. 누군가는 여기 밖에 있어. 여기 앉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깨진 미닫이 유리문과 줄리아의 어머니인 38세 켈리 맥컬럼 그리고 켈리의 남자친구인 22세 매튜 셰이너록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피해자 모두 여러 차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지만 관계자들이 말하길 9분 넘게 이어진 911 신고 전화에서 줄리아는 켈리나 매튜가 집에 있었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즉시 2명이 숨진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유일한 목격자인 줄리아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되죠, 맞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천재야. 그냥 전화를 집었어. 응? 그냥 전화를 집었어. 그냥 전화를 찍고 말한 거야? 알겠어, 얘야. 여기 누구랑 살아? 엄마랑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지금이 나중이야? 아니, 괜찮아. 여기 또 누가 살아? 엄마만 계셔? 엄마 남자친구가 자주 왔었어. 엄마 남자친구 이름이 뭐였지? 아, 매튜. Matthew? 최근에 다툼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누구요? 당신이랑 수원아 사요. 당신이랑 그분 사요. 저랑 제 엄마는 자주 다퉈요. 좋네요. 넣으면 안 돼요. 저는 방금 그녀에게 제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전 절대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으로 한 형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줄리아는 진입로 쪽으로 옮겨져 더 자세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약간 시작이었어요.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난 네가 싫어. 미안해. 매튜가 창가로 나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였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알겠어. 그럼 여기 것도 그래요? 아니요, 저 사람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문이 다시 있어요. 문이 네, 엄마는 어디에 계셨어?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밖에 있었어요. 그들은 사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서요. 이게 몇 분 전쯤이었나요? 아니요, 몇 시간 전이었어요. 한 2시간 전쯤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곡선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 못했어요. 저도 당신이랑 같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좋은 강아지네요. 그리고 그가 다시 뒷문을 부수려고 왔어요. 근데 그는 그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 문을 빨리 닫으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그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 남자가 당신이 안에 있을 때 뒷창문을 부쉈다는 거군요. 그리고 911에 전화하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에 있어야 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줄리아는 형사에게 엄마가 매튜와 함께 외출했을 때 어떤 정체불명의 남자가 집 뒤쪽에 있는 미닫이 유리문을 부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의 강아지들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너무 조용했어요. 침묵이었어요. 그게 아팠어요. 뭐가 시끄러웠죠? 제가 소리쳤나요? 총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줄리아는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뒤 조사관들에게 몇 시간 동안 방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합니다. 죄송해요. 제 코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냥 느껴져요. 아시죠? 이게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가 죽였지만 그 스테레오를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어머니와 그 남자가 이 사람이 집에 침입할 때 집에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나요? 저는 그랬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원했지만 미안해요.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백인이었나요? 흑인이었나요? 글쎄요. 흑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추측해야 한다면 아마도요. 줄리아는 그 용의자에 대해 형사에게 설명하지만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수사관들은 곧 그 10대 소녀를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집 안에 총이 있나요?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죠? 이제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모르겠어요. 즉 침입자가 와서 그 남자를 데려간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게 그를 막았어요. 네. 손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건 오래된 흉터예요. 얇고 오래된 흉터네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마 언젠가 제가 어딘가로 가다가 좀비 하나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려고 창문을 깼는데 엄마가 추워했거든요. 아, 알겠어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하지만 누군가 집에 침입하기 시작했을 때 각기 밝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문자들은 오후 9시 15분에 오갔어요. 그녀에게 맥박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숨소리가 들렸고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매튜랑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다 피투성이었어요. 피가 터졌던 것 같아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더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까 유리가 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사용됐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끔찍한 걸 봤어요.
제가 거기로 걸어 나갔거든요. 그 물건이 항상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 없다고 생각했죠. 집에 기대어 놓여 있었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한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는 제 집에서 그걸 걷어찼을 수도 있어요. 줄리아는 형사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아냐고 묻기 전에 그 현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얼마 전에 시도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녀 남자친구가 거기 살았던 얘기 기억나죠?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매튜의 물건이에요. 네? 우리 엄마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거에 정말 빠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누군가가 원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노린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저를 원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어요. 저도 짖는 강아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핏불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르는 핏불이잖아요. 핏불의 팡판 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냥 제가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일 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형사는 안으로 들어가 범죄 현장을 살펴본 후 자신의 관점을 경찰관과 공유합니다. 아, 질문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녀는 분명히 그녀를 조사했어요. 네, 저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잘 모르겠어요. 받아요. 그녀는 다시 경찰서로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예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줄리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경찰서로 이송을 기다리는 동안 그 청소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안동나요. 그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상상도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좀 더 자게 좋게. 미안해, 나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요? 그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도 해. 글쎄, 너한테는 전혀 말이 안 되겠지만 트랜스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물론이지. 그 말이 나한테는 이해가 돼. 그라운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녀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녀가 말하길 네가 만약 배에서 태어났다면 그게 너를 더 빨리 시작하게 했을 거라고 했어. 들으셨나요? 줄리아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이며 가끔 제스퍼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밝혔어요. 그 이름은 용의자가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했죠.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을 위해서요. 왜 그녀를 감옥에 넣었나요? 저도 뭘 더 알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으로 줄리아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형사를 기다리며 경찰관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밤이네요. 미안해요. 짐만 더 얹은 것 같아요. 왜 사과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혹시 아까 멜바라는 분을 치셨나요? 제가 있던 곳에서 누가 차에 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타워 앉아서 어떻게 물어볼지 고민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했어요. 한나가 말했다고 들었고 저기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 나랑 내 솔직한 노인분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맞아, 내가 그랬어. 잠깐, 그게 너였어? 그래, 나였어. 그래, 내가 여기서 범죄자야. 몇 시간이 지나서야 줄리아는 새 옷을 받고 신문실에 앉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사들은 줄리아가 아까 언급했던 어머니와의 다툼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나 어머니가 하는 일 중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있나요? 저랑 엄마는 여러 가지 일로 자주 다퉜어요. 특히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알겠어. 넌 진짜 남자가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요.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말들을 다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네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그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와 타협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부를 때 성중립적인 I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어요. 저와 타협하는 것보다 더 중립적이어서요. 알겠어요. 그녀가 당신을 다른 성별로 잘못 지칭하나요? 그러면 두 분이 다툴 때 그녀가 일부러 여성 대명사를 쓰거나 맞는 대명사를 쓰지 않거나 제스퍼라고 부르지 않고 줄리아라고 부르나요? 줄리아는 형사들에게 켈리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형사들은 용의자에게 매튜와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매튜는 켈리보다 16살 어립니다. 그는 너보다 2살밖에 더 많지, 맞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 말은 나는 사실 그들의 관계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게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좀 긴장감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 집에 나랑 그 사람만 있을 때면 항상 좀 어색했어.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좀 티가 났던 것 같아. 이제 형사들은 가족 내 또 다른 갈등 지점을 짚어냈는데 줄리아가 어머니와 22세 남성과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은 다시 줄리아에게 그녀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7시쯤 떠났을 때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쉬려고 했어요. 제 스위치를 가지고요.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 마인크래프트나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스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뭐라고요? 마인크래프트나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스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Five Nights at Freddy's요. 그게 뭐예요? 공포물 같은 거예요? 프레디 크루거 같은 거요? 공포 게임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Dead by Daylight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좀 떠오르네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킬러를 피해 도망치는 게임이에요. 프레디 크루거도 그 중 하나예요. 그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냥 그런 식으로요. 그 사람을 남자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이 사람이 남자처럼 보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용의자가 남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 있었나요? 아마 흑인일 거라고 추측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졌나요? 아니면 후드 같은 걸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져 있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줄리아는 침입자가 이중 살인 중일 때 자신이 방에 갇혀 있었다고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곧 형사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당신에게 힘든 일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범죄 현장을 살펴봤는데 이 범죄 현장에는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서베너 카메라를 확인한 증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서베너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뒤쪽 미닫이 유리문 앞 유리 아래에 있는 식당 구역 안에서 피 묻은 발자국을 봤습니다.
그 피는 유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매튜를 다치게 한 게 당신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얘기해보죠.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가정에서 말하면 당신 말대로 그게 저라고 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조시, 우리는 너에게 솔직히 말할 거야. 지금은 이론이 아니야. 그가 방금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너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내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감시 카메라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뒷마당에는 아무도 없는 게 찍혀 있어요. 집에 침입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가 설치된 각도 때문에 그래요. 100%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담을 넘거나 담을 돌아서 오거나 뭐든지 하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카메라가 특정 각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미닫이 유리문으로 나가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범죄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두 카메라 사이의 사각지대가 그들의 위치 각도 때문에 명확히 보인다고 말해요. 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알아야 해요. 누군가는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무작위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뒷문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앱을 통해서만 카메라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몰라요. 집 밖에선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정확한 범인은 볼 수 없고 광각 렌즈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세요? 방금 당신이 지적했잖아요.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이 되는 유일한 점은 당신이 말한 그 낯선 사람이 뒤쪽으로 다가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닫이 유리문을 부수려면 문을 부술 만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 사람은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총기와 탄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걸 써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매튜를 무슨 이유로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 집 문까지 온 적 있나요? 만약 그가 개들 때문에 걱정해 총을 들고 있다면 개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방금 그 말은 별로 말이 안 됐어요. 자, 이제 막 말씀하시려던 게 만약 이걸 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거였죠? 제 말은 이론적으로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뭐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이유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볼 거고 그들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에 괴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인 건지 말이죠. 매튜나 네 엄마 둘 중에 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에게 뭔가 하려고 한 적이 있니? 응? 아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 어디에 있었나요? 왜냐하면 침실에 없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침실에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침실 문이 닫혀 있었던 게 맞나요? 어른이 튄 양상을 보면 아마도 그게 정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닫힌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제가 잠글 수 없었어요. 문 손잡이 잠금 장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침묵이 정말 시끄럽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침묵이 크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부모님, 네 엄마와 매튜를 쏘았니? 줄리아, 미안해. 제스퍼 맞지? 오늘 네가 네 엄마와 매튜를 쏘았니? 결국 제가 했다는 말이네요. 정말 제 답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 기회를 준 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신문의 나머지 오디오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줄리아는 나중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어머니와 매튜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줄리아가 두 사람에게 어서 와라고 말한 뒤 켈리의 리볼버로 여러 차례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녀가 탄약이 다 떨어지자 매튜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뒤에야 다시 장전했다고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22세 남성,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다시 총을 장전해서 매튜의 머리를 쏘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줄리아는 마지막 확인 결과 총기를 사용한 1급 계획살인 2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17세인 그녀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Law and Crime Body Cam 최신 소식을 쉽게 받으려면 구독하세요.